사실 음식료에서 성장주가 새롭게 태어났다. 1분기 실적에는 환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24배 정도는 받았어요. 포워드로 보더라도 음식료 업체들이 좀 방어주 컨셉으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식품 그리고 전력 설비 아닐까 싶습니다. 공통점은 실적인데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식품과 전력 설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 커버해 오신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식품주들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도하고 있는 게 삼양식품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리포트가 상당히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못 산 당신을 위한 목표가 131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좀 야심차게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못 산 분들을 위해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런 뉘앙스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다음날 바로 또 20%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120만 원까지 거의 도달을 해서 조금 민망한 제목이 되긴 했습니다. 네. 더 올렸어야 되는데 131만 원밖에 안 써서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근데 저뿐 아니라 많은 하우스에서 130만 원 이상을 바라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히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눈높이가 높았었는데 그걸 더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네. EPS를 올리다 보니 모두 목표가를 다 같이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야심차게 글을 썼지만 조금은 더 올렸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0만 원 리포트도 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제목에서도 못 산 당신을 위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사실 계속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시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으로부터 이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음식료에서 성장주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에 좀 네. 밸류를 계속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더 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2의 코카콜라가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지금 8조 7천억까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은 뭐 10조, 11조 가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1분기의 실적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회사는 이 불닭의 IP 효과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분기 실적이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의 성장세가 이제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주가도 비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싸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진짜 컨센을 좀 크게 상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1분기 실적에는 환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이 워낙 1분기에 높았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삼양식품이 이번 분기에 뭐 80%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환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물량도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을 더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제 다른 법인보다도 훨씬 더 ASP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단가로 계속 팔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더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보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좀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분기에서도 사실 환율 효과는 이전만큼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나오면 네.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오히려 3분기부터 사실 증설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캐파가 다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이제 매출의 큐가 못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몰려서 받으면 2분기가 좀 슬로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오히려 환효과 때문에 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연된 게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운 상황이 뭐 해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연된
게 많다라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2분기로 이제 지연이 될 거여서 2분기에 오히려 수량의 그로스는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물량의 성장세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너무 슬로우할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아니면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못지않게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찾게 된 실적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사실 최근까지 미국 시장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만큼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1분기에도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여러 지역에도 까르보는 쇼티지가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쇼티지가 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쇼티지여서 수출로 더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닭을 계속 먹을 것인가, 이 불닭 IP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디맨드 수요가 계속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이제 법인의 이제 매출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역사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1분기가 처음으로 법인의 매출 비중으로 비교를 하자면 미국이 26% 그리고 중국이 24%가 되면서 분기로는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앞서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ASP를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ASP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ASP가 더 높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중이라고 본다면 물량 자체는 중국이 더 많고 네. 미국이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업사이드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업사이드의 물량의 업사이드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감안을 해서 캐파를 더 늘리고 있는 게 3분기, 4분기에 더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네. 사실 매출 그로스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담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파 증설대에서도 뭐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주가로도 많이 반영을 시켰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캐파 증설 효과가 얼만큼 있는 거고 또 언제부터 좀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6월, 7월부터 이제 나온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시가동이 아마 시작이 될 거고 밀양 2공장을 이제 신공장을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비해서 올해와 내년에 온기로 반영됐을 때는 30% 이상의 매출 캐파가 증가를 하는 건데 올해 일단 반영될 수 있는 라면의 개수로 보면은 이걸 매출로 환산을 하면 한 3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만 3천억 정도 매출이 애드업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내년으로 가면 온기로 반영이 돼서 그 밀양 2공장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이제 2027년부터 중국 공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6천억 정도 매출이 붙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매출 규모가 성장하는 게 타임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음식료 회사여서 그렇지 지금의 PER이 20배까지 도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년의 숫자를 끌어오고 내후년의 숫자를 사실 끌어오게 되면 다시 또 15배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음식료가 아니라 성장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상 절대적으로도 굉장히 싼 주식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료 쪽에서는 보통 적정 PER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산업을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산업 평균의 PER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수준에서는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 해도 10배,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음식료가 연초부터 조금 상황이 좋았어서. 근데 성장주는 보통 20배, 30배는 그냥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식료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OPM이 이제 1분기만 해도 25.3%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게 음식료에서 탄생했다라는 걸 본다면 사실상 이 밸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피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니신이라는 이제 라면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오래됐고 뭐 우리나라의 농심처럼 이제 국가적인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24배 정도는 받았어요. 포워드로 보더라도. 그리고 도요수산 같은 경우에도 성장 국면에서 당연히 20배 정도는 그냥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삼양은 지금 주가가 계속 높은 그런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배, 21배에서 크게 업사이드가 지금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니슨의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아니면 니슨의 매출 그로스라든가 영업이익의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라도 압도적으로 삼양식품이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성장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럽이랑 동남아 이런 후발 국가들의 성장률은 좀 어때요? 최근에? 유럽에나 사실 라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유럽엔 라면 회사가 사실상 없고 네. 뭐 중국은 있지만 뭐 상장사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일본이랑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라면 피어를 비교를 한다 보면 미국 시장에서 라면 시장 자체가 1등이 도요수산이고요. 네. 2등이 농심이고요. 그리고 3등이 니신이고 그리고 4등이 삼양입니다. 그래서 라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의 문화로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하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상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선도하고 있는 상황. 근데 아까 그 불닭 쇼티지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또 해외에서 불닭, 짝퉁 불닭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하나의 좀 리스크로 여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삼양식품이 불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원 아이템인 거는 어떤 산업에 따라서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삼양식품이 다른 음식료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마진이 잘 나오는 것도 원 아이템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 아이템 불닭 볶음면에서 파생이 된 게 이제 IP, 불닭 IP로 인해서 불닭 소스도 만들고 그리고 불닭의 볶음면뿐만 아니라 뭐 까르보도 있고 굉장히 뭐 10개, 20개 종의 많은 라면들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IP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불닭 소스라는 것도 매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삼양식품의 사업 매출 비중에서는 아직까지도 3%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로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핫소스, 이 매운 소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트래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IP 확산으로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이 해야 할 때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게 원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 오리지널 식품이 월드푸드가 된 게 거의 최초라고 보고 있어요. 불닭은 굉장히 유일한 첫 번째 오리지널 제품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실적상으로나 그리고 아까 뭐 공장이 더 추가적으로 돌아가고 안정화가 되고 이러면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도 충분히 얻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보는 현재 주가 위치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한 번쯤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사실 부담 없는 자리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 질문은 애널보다는 이제 매니저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보냐 또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냐가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매월 아니면 매일 이제 수익을 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뭐 몇 년간을 보시고 인베스터의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확실한 건 인베스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지 않다 이 가격이. 하지만 이제 매월 수익을 내야 되시고 아니면 매주 수익을 내셔야 되고 이렇게 단기로 보면 사실 뭐 지난주에만 해도 20%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손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MSCI 수급 들어오는 게 5월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6월, 7월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1년의 목표치를 항상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31만 원을 제시했을 때는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서 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까지 트래킹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20만 원 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몇 년 동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네. 자리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삼양식품이 어쨌든 이렇게 강하니까 다른 식품주들도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네네.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연구원님의 그 리포트를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네. 그 다른 뭐 농심이라던가 이런 식품료들의 어떤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여전히 좀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네. 계시나요? 근데 음식료가 되게 다양해서 사실 같은 라면이어도 농심이랑 삼양의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과 조금 포인트는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어나더 레벨로 이미 이제 성장주의 단계에 올라선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농심이나 아니면 뭐 오리온,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뭐 빙그레 풀무원 이런 기업들을 제가 커버리지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수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뭐 오리온은 중국 비중도 높지만 근데 이제 방어주의 컨셉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보셔도 올해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수가 기저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기 대선도 있고 추경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심리가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나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가격 인상을 기업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저희가 외식 물가가 높아지면 외식은 덜하긴 하지만 뭐 두부라던가 뭐 김치라던가 이런 걸 많이 아끼진 않거든요. 그쵸. 라면도 대표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리지도 사실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이제 가격 인상의 효과가 2분기부터 당장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일단 큐가 증가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반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원재료를 보통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화학 투입가로 보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어서 그러면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적인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P나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Q로 보자면 이것도 내수 소비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수출도 여전히 견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PQC가 나아지는 환경에서 음식료 업체들이 좀 방어주 컨셉으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주 측면으로 봤을 때도 네. 올해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식품주들 투자하는데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